약초를 정성들여서 키우는 거 이런 걸 한의사들뿐만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청정지에서 골짝골짝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만 찾아서 깨끗한 곳만 찾아서 농사를 짓는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음, 4년 전 가을에 심은 건데 지금 이제 만 4년째 원래 수확할 건데 평수 사면 여기 몇 평이지? 저 너머까지 해서 한 3,500평 3,500평. 이 세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딱 풀 두 가지한테는 지는 게 덩굴 식물 환삼 덩굴하고 칭덩굴 한 대를 감아 올라가면은 못 이겨. 이거 어릴 때는 이게 감아 뿌리마 그냥 죽어버려요. 예. 그래서 이런 거 다 2년 차까지는 계속 사람 인력으로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. 독활로 사면 저걸로 종근으로 심지? 예. 내두로 내도. 예. 수확하고 난 내두를 다시 눈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늦가을에 이렇게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. 4년 동안 이제. 지금 이제 제초제를 일절 치지 않고 제초제를 치면은 농사 정말 쉽습니다. 뭐 이런 독활 같은 경우는 딱 1년째 한 번, 두 번만 치면은 이렇게 키워버리면은 그냥 농사 그냥 끝이에요. 그런데 이제 무농약으로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제초제는 제도 냄새조차도 맡기 싫으니까. 근처에 지금 가수원에다 이거는 막 근처에 그 약 치는 거 사과 약 치는 거 보면은 막 몇십 메다까지 날아갔지? 날아갑니다. 그 뭐 친환경 밭이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종 떨어진 곳만 물론 뭐 그냥 그런 건 아닙니다.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는 반터는 하늘이 지어주는 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게. 터 이거 산 잡으신 것도 몇 년 되신 거네? 근데 내가 여기 25년 전에부터 다니다가 이 땅을 눈여기 받았던 곳인데 그래서 워낙 땅이 좋아가지고 여기 물색해가지고 20년 전에 땅을 보시고 여기 독활을 심으셨다는데. 이야, 대단하신. 보시다시피 전부 음. 산 밑에만 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힘은 많이 들죠. 여기 제가 워낙 밭이 많아서 관리를 여기까지 몸비시다 보니까 봄에 네. 도둑을 많이 맞았어. 도둑을 많이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현상금을 3천만 원까지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 식물 약초인데 이렇게까지 만들기 힘이 들었는데 그 네, 남은 네. 그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런 농민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게 4년간짜리가 이렇게 큰 겁니다. 나중에 뿌리는 뭐 가을에 보시겠지만은 그래 이거는 원래 저 봄에는 이런 봄에는 순을 땅두릅으로 식용으로도 쓰고 뿌리는 약용으로 쓰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식용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뿌리를 약용으로만 하기 위해서 약용으로만 해야만이 뿌리가 좋지 그 위에 순을 이렇게 식용으로 잘라버리면은 뿌리도 활착이 안 되고 잘못하면 너무 많이 꺾으면 뿌리가 썩는 수가 있다. 저희는 피 쪽에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네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하죠. 이렇게 관능적인 것보다 약성적인 걸 가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 독활 보면은 크기도 굉장히 크고 네. 색깔도 굉장히 끊고 그게 보면 뭐 굉장히 진액이 꽉
뭐 이렇게 함축대가 있다 그런 느낌이 좀 꼭 있어요. 이제 한번 보시면. 꼭 4년근을 고집하는 이유가 네. 그때가 가장 약성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시중에서 나오는 독화는 4년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, 그죠? 지금 뭐 4년근 오히려 4년근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네, 뭐 시중에서 나오는 게? 5년 6년짜리도 있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뭐 농민들이 직접 재배는 많이 해요. 많이 하는데 가공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상인들한테 파니까 뭐 상인들 입맛에 맞게 뭐 따라가야 되니까 상인들이 뭐 시세 없어 안 삽니다. 그러면 못 팔았다면은 뭐 1, 2년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6년, 7년 되면은 이제 보통 5년까지는 가는데 6년, 7년 되면은 목질 부분이 그 조금 거세지고 뭐 영양약 성분이 좀 없다고 그럴까 나무 완전 나무화 되는구나. 예, 예.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뭐 수익을 농부도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나야 되지. 좀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독갈밭에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. 나한테 큰 수익은 안 안겨줘도 정말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신기할 정도라. 제가 바라는 것은 농민의 소망인데요. 네네.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재배하는 걸 좀 우리 한의사 분들도 시중과하고 좀 비교가 되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농부도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원래 지난 11월 달에 심은 겁니다. 지난 11월 달에. 그래서 그것도 해는 바뀌지만은 1년근으로. 여기는 이제 개간을 한 땅이 나서 계속 저렇게 먹을 걸 많이 줘야 됩니다. 이게 밭 관리를 초봄에 왔을 때는 풀이 하나도 없었잖아. 그렇죠. 근데 한 번 맸어. 한 번 탁 맸는데도 또 비가 오면은 또 이렇게 나는 거예요. 근데 첫 해는 계속 뽑아줘야 돼. 풀. 제초자리 제일 힘들고. 그래서 전국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무농약 재배 농가가 16만 가구 이런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7만 가구도 안 돼요. 자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. 그 정도로 까다롭게 하니까 네. 지금은 인정기관에서도 뭐 그럼 자기들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네.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 노인들이 뭐 영농일지 쓰고 뭐 그런 게 힘들잖아요. 네. 머리가 복잡해요. 그래서 영농일지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초기 비용도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친환경 무농약 인정받는 그런 쉬운 일도 아니다는 거 깊이 파니까 오래된 수천 년 된 퇴적 그 시커먼 흙이 많이 나오더라고. 토양 검사를 다 했어요. 인정원에 다 갖다 줘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그래 원래 인정서가 이게 나올 거예요. 8월 달에. 더덕입니다. 이 산에 야생 더덕이 많이 더덕 향 나죠? 네. 이것도 더덕이. 귀한 건데. 우리는 자연산 더덕이 좋아도 독화를 할 때 해가 되는 건 다 뽑아버립니다. 등굴 타고 올라가면은 독화한테 해가 되니까 향이 나는데. 이 사이를 한 50cm 간격 두고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, 이거는 거의 1m 간격입니다. 사반자로. 사반자로 간격으로. 사반자로 1m거든요. 그렇게 했는데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워낙 뭐
일일이 하다 보니까 자로 되듯이 그렇게는 네. 못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아까 4년간 볼 때 그때 되면 얘가 막 사람도 제대로 들어가도 못하지. 대단할 거예요 이제 3년 4년 되면. 자체가 안 맞잖아. 그럼 4년쯤 되면 그 큰 거를 다 뽑아내시는 아, 예, 그 이제 4년째 되면은 4년간 지금 원래 캘 거거든요. 네네. 그 전부 순을 다 밑둥을 잘라가지고 다 드러내고 네네. 포크레인으로 캐면은 잘 되는 거는 막 큰 포크레인 막 한 바가지 정도 됩니다. 그걸 이제 뿌리를 따서 네네. 집에서 이제 가공을 하고 내두는 종자용으로는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이제 많으면은 그전에는 너무 많이 남으면 남한테 팔았는데 이제 전부 다 제가 땅두릅으로 재배를 할 겁니다. 실제로 땅두릅이 이 독칼보다 3배 정도 수익이 낮거든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하는 거는 옴니 잘 되라고. 그래 하는데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만 옴니가 잘 돼야 되기를 바라기를 25년째 기다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. 독칼이 사람 이쪽하고 지금 전라도 쪽 네. 하고만 재배를 그렇게 하지? 임실 임실 쪽이 쪽에 주 좀 재배 이제, 지역인데 그쪽에는 연작을 예.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심을 데가 심을, 없대요. 예. 또 심고 또 심은 다리 또 심고 근데 자리가 그 독칼도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중국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버리고 재배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재배지를 계속 시세에서 계약 재배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있으면 지금 저희도 계약 재배할 데가 없어. 잘못하다 보면 그럼 국산 자재를 저희도 공급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지. 요즘은 이제 약초 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지금 자꾸 많이 드시고 그 재배지가 계속 유지되려면 일정량이 나가주면서 농가에서도 농비가 나오고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조금 가격이 뭐 딴 데가 가격이 수입이 많이 못 들어오고 할 때는 저희 거를 막 쓰시다가 뭐 시중에 가격이 막 흐른 게 있으면 다 그걸 써버리시거든요. 그러면 저희도 이제 계약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물건이 남아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 또 재배지가 다시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지금 계속 시골에 지금 그런 추세라 조금 되면은 너도 나도 많이 재배하고 네. 안 되면은 팔로가 뭐 시원찮으니까 지금은 약용작물해서 제약회사들 저희처럼 제약회사들보다는 네네. 식품을 하는 대기업들 네네. 이런 데 자금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들어가지고 가격을 막 자주유지하니까 아. 계약 재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지. 네. 원장님들도 야 내가 계약했는 재배지야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직접 캐는 행사도 해보시고 한일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. 그래서 산지 쪽 이야기들 저희는 좀 계속 좀 많이 하려고 네. 그래요. 그냥 그거 요번에 좀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. 호라니까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면은 그냥 밭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. 그래서 고라니 방지용, 산돼지 방지용. 네. 예, 그래서 이렇게 총 둘레가 420m인가 쫙 돌아가면 그런데 이것도 다 이제 산골짜기 하다 보니까 보통 야지에서 재배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뭐 돈이 더 들어갑니다. 이런 거 다 사야 되고 망것을 꽂아야 되고 전부 쳐야 되니까 임금비가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가 또 이 재배가 저기 약간 반 황토 땅입니다. 여기가. 황토 땅에 자각이 훨씬 좋습니다. 이게 전부 다 사람 뭐 벼 모내기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마지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부 일일이 이제 그 이 경사진 밭은 이 두둑 짓기가 힘들어요. 기계가 이래 삐딱하면은 자꾸 비닐도 자꾸 제대로 안 뜨고 삐껴지고 이게 이 구멍을 일정하게 주문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이 40cm.
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멍이 일찍하지 않으면은 삐딱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 종자가 가운데 있어야 돼. 물 빠지 나니 비가 오면은 수분인데 이제 삐뚤어지면은 물 공급도 못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경사진 밭이 이런 데가 사실은 재배하기 힘들어요. 일일이 다 사람 하나 손으로 깊이 넣어서 흙을 일일이 다 덮어서 흙을 많이 덮은데도 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겨울에 흙이 다 날아가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공간이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다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또 바람이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수분이 마를 수도 있고 이게 작약은 저 친농약 문항력이 안 됩니다. 안 되지만은 인정은 못 받아도 저희들이 제초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 작약은 병충해 같은 건 어떻습니까? 작약은 병충해가 많죠. 특히 흰가루병이라든가 탄지가 오면은 제일 위험한 게 흰가루병.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덮어 쓰면은 그때는 성장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그게 꼭 어떤 데 오냐면은 7월달, 8월달에 뿌리가 한창 굵어질 때게 그때 장마철에 병이 같이 오기 때문에 내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. 4년 농사 짓는데도 꼭 약을 안 친다고 농사를 그렇게 한번 지봤더니 결국은 나중에 그냥 4년근 됐는데도 당연 약 많이 친데 그런데 2년근 봐도 못할 정도로 딱 7, 8월에 뿌리가 굵어질 때 병이 와버리니까 그냥 뿌리 성장이 멈춘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이런 데서 재배하는 거하고 저기 영천에 가면은 가수원 옆에 재배 많이 합니다. 작약을. 네. 가수원 옆에뿐만 아니고 뭐 큰 도로변 옆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그런 것보다는 정말 뭐 품질 면에서는 좀 월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. 네. 많은 뭐 우리나라에 그 작약 재배 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뭐 한 1년에 한 300만 건 생산이 되다 보니까 많은 중에 또 뭐 거창에 제가 재배하는 곳이 좀 특별하다. 그래서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.